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부터 4번 동안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연역 추론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차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차시당 2개의 문제 혹은 3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는 순서 및 위치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한 연역 추론 문제 2문제씩을 풀게 되고요. 마지막 4주차는 모순 발견하기라는 사고 기능을 통해서 연역 추론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추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연역 추론은 별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단서들, 어떤 문장들을 통해서 내용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할 논리사고 활동 40분씩의 활동은 이렇게 단서를 보고 문제를 추측해보고 추론해봄으로써, 그런데 그냥 추론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바로 그 단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논리사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1차시 내용입니다. 아래의 상자에 그려져 있는 무늬를 맞춰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무늬는 별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음표, 세잎 클로버, 네모, 하트입니다. 별표, 동그라미, 음표 무늬들은 짝수 상자에 그려져 있습니다. 별표 다음에는 상자가 없습니다. 동그라미의 왼쪽에는 네모가 있습니다. 하트 무늬의 한쪽에는 상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5개의 단서가 되어 있는데요. 5개의 단서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 풀린다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1차시부터 5개의 단서를 뒤죽박죽 섞어놓고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선택해서 선별해서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러 번 보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재미있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스탑! 정지 버튼을 눌러서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의 해설을 보면서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단서 중에 가장 쉬운 단서를 하나 찾아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단서가 가장 쉬운 것 같은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번과 5번 단서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과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별표 다음에는 상자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하트 무늬의 한쪽에는 상자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와 하트 무늬는 첫 번째 상자이거나 마지막 6번째 상자일 경우가 있는데요. 별표가 1번인지 하트 무늬가 1번일지 잘 모르는데 2번 단서에 보면 별, 동그라미, 음표 무늬들은 짝수 상자에 그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별표가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 별표가 들어갈 거고, 하트가 우리가 보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에 하트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별과 하트는 정답을 맞췄네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의 왼쪽에는 네모가 있는데 지금 1번과 6번에는 지금 무늬를 다 그렸죠?
그러면 동그라미의 왼쪽에는 네모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모 다음에 동그라미가 와야 될 텐데 과연 두 번째, 세 번째인지 세 번째, 네 번째에 와야 되는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와야 되는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이번 단서를 보니까 동그라미는 짝수 상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넣으려고 했더니 왼쪽에 네모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미 하트 무늬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네 번째가 될 거고요. 네모는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남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별표, 동그라미, 음표는 짝수 상자라고 했는데 별표도 넣었고 동그라미도 넣었으니까 음표가 남았겠죠? 그래서 음표는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어떤 무늬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이클로버는 다섯 번째 상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연역 추론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전제들 그리고 단서들을 기반으로 그 단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풀어봤던 이 문제는 위치, 6개의 상자 위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위치 기능이 조금 더 다소 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자, 그러면 1차 시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동물들이 먹이를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보세요. 아, 동물들이 먹이를 뭔가 숨겨놓은 것 같네요. 아래 보니까 칸이 7칸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 때에는 단서를 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에 있는 그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1번, 다람쥐는 한가운데 먹이를 숨겨놓았습니다. 2번, 호랑이는 다람쥐와 사슴 사이에 먹이를 숨겨놓았습니다. 3번, 기린의 오른쪽에는 먹이 숨긴 곳이 없습니다. 4번, 방울새는 다람쥐 옆에 숨기려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호랑이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먹이를 숨겼습니다. 5번, 원숭이는 다람쥐 곁에서 기다리다가 다람쥐 먹이까지 함께 먹으려고 자신의 먹이를 다람쥐 먹이 가까이에 숨겼습니다. 6번, 개미는 무서워서 다른 동물이 먹이를 다 숨길 때까지 지켜보다 마지막에 먹이를 숨겼습니다. 자, 이렇게 단서를 다 읽어봤는데요. 자, 지금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고 나서 혼자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단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네, 1번 같아 보입니다. 1번, 다람쥐는 한가운데 먹이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가 다람쥐가 먹이를 숨겨놓은 자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쉬운 것은 3번 단서가 되겠어요. 기린의 오른쪽에는 먹이 숨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자리에 기린 자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2번을 볼까요? 호랑이는 다람쥐와 사슴 사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다람쥐하고 사슴 사이에 있다고 했었는데 다람쥐는 네 번째 자리이니까 호랑이는 세 번째 자리이거나 다섯 번째 자리이겠네요. 그런데 4번에 보니 방울새는 다람쥐 옆에 숨기려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호랑이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먹이를 숨겼다고 했는데 호랑이가 세 번째라면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기린 자리인데 기린이 이미 먹이를 숨겨놓았으니까 호랑이는 다섯 번째 자리가 되고 그리고 방울새는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되겠네요. 원숭이는 다람쥐 곁에 기다리다가 다람쥐 먹이까지 함께 먹으려고 다람쥐 먹이 가까이에 먹이를 숨겼다고 했으니까 다람쥐가 네 번째고 그리고 그 옆에가 호랑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람쥐의 왼쪽이 원숭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죠?
네, 첫 번째는 방울새고요. 두 번째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람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호랑이, 그리고 그 옆엔 사슴이고 기린이니까 개미 자리는 두 번째 자리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연역 추론 문제 너무 재미있죠?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어요. 여러분들 연역 추론 1차 시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차 시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